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광주는 전국적으로 보면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목할 만한 영상, 영화 관련 분야의 정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영화 시장의 변화가 촉진되면서 지역 영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지역 영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윤수환 광주 영화 영상인연대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차두옥 동신대학교 교수이자 사단법인 광주 영화인 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채희 광주 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재섭 영화 비평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영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문화생활하면 영화를 꼽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영화관을 찾는 일이 크게 줄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먼저 우리 지역의 그 영화 스크린 수나 관객 비율 등 우리 지역민들의 영화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윤수환 이사께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20년 그 한국 영화 산업 결산 보고서에 의하면요. 2020년 전체 극장 관객 수는 이제 2019년 대비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73.7%가 감소한 5,952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죠.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 1인당 관람 횟수는 또 서울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1등인데요. 2020년 1인당 관람 횟수는 1.43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사람이 1.43회 정도 극장에서 영화를 본 거죠. 근데 2019년도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낮은 수치이긴 한데요. 2019년도에는 1인당 관람 횟수는 이제 5.53회로 굉장히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광주 시민들은 영화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네, 관람객 수가 뭐 현저하게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서는 관심만큼은 네,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김채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 영화제가 지금 제가 광주 여성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12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저희가 영화제를 시작할 때쯤에는 거의 보면 이제 30, 40대 저희 그 주요 스태프들이었던 30, 40대 관객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20대 관객이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또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어떻게 보면 20대 여성들, 남성들도 많이 오고 남성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매년 작년에도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저희가 또 운 좋게도 11월 달에 영화제를 하면서 그 2,000명 넘는 관객들이 또 그 영화를 찾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 들어서 극장 처음 왔다고. 그러니까 영화제니까 이제 오셨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셨다는 말씀 하신 분들 많이 있었고 또 저희가 뭐 어쨌든 작년 10월, 11월에 1단계로 좀 떨어져가지고 영화제에서 감독과의 대화라든가 행사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신 감독님들과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이 감독님들도 작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영화제들을 많이 못해가지고 광주 여성영화제 이제 오게 된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처음 상영이다. 올해 들어서 네. 첫 상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그 관객들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감독과의 대화를 할 때. 질문 수준이 너무 높다고. 광주 분들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고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진짜 많이 칭찬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광주 시민들은 그 영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관심도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광주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영화제가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너무 적죠. 네. 이런 영화제들을 위해서 네.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의 영화 관람객들의 수준들이 높아요. 그거를 네. 저도 이제 한국 청소년 영화제를 한 20여 년 집행위원장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질문하는 수준이라든가 영화를 감상하는 그런 수준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죠, 광주가. 네. 자랑스러워요. 네. 네, 관람객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관심도 물론 양도 좋지만 많은 분들이 봐주는 것도 좋지만 수준이라든지 이런 질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관람객 관점이 아닌 제작의 관점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지역의 영화 산업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최덕 교수께서 좀 얘기 좀 알려주시죠. 영화 산업 현황을 말씀드리자니 좀 창피스럽기도 합니다. 네, 영화인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영화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소위 말하는 1인 프로덕션, 이제 혼자서 영화 작업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일반 프로덕션이 있거든요. 뭐 저도 서울에서 프로덕션을 뭐 한 13년 경영하고 감독 생활을 해왔지만은 이제 뭐 홍보 영상을 만든다든가, 뭐 CF를 광고를 만든다든가 이런 그 프로덕션이 한 50여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프로덕션들은 한 20여 개에 이제 불과하죠. 네. 그래도 그나마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윤수환 또 이사 같은 분들도 프로덕션을 하시면서 또 영화를 만드시고 또 이렇게 활동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네. 나름대로 이제 희망이 있는 그런 인력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 점차적으로 이제 시나 또 중앙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네. 좀 지원을 대폭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분들이 39회 청룡영화상,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을 대상이었죠. 대상을 받은 또 그런 감독들도 지역에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영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광주 지역에도 영화 산업에 힘을 쏟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점은 아마 이제 토론 중반이나 후반부에 어떤 부분들이 또 개선이 돼야 할지 쭉 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재섭 비평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히 네. 우리 영화 그 산업 측면에서 제작에 좀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현황을 좀 중심으로 살펴주시죠. 제가 이제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프로덕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아무래도 장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정도, 또 홍보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여타의 수익 사업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런 프로덕션들은 작은 게 몇 개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프로덕션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가지고 사실 1인 미디어라 해서 1인 꼭 사업자 등록까지 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개인의 감독으로서 단편 영화를 찍고 장편 영화를 찍고 있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뭐 영화 영상 콘텐츠가 굉장히 그 디지털 기술 민주화되면서 다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요새 유행하는 뭐 MCN 콘텐츠라든가 뭐 게임 또 애니메이션 혹은 이제 미디어 아트 쪽까지도 그런 영상, 영화 관련된 분야들이 확장된다고 봤을 때 조금 이제 전통적인 산업적 개념에서 접근하기에는 약간의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지표가 전혀 엉뚱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저희 쪽 뭐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이제 앞에 광주 여성영화제 말씀하셨지만은 광주 독립영화제가 올해 10주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그 광주 지역에서 제작되는 단편, 뭐 아무래도 단편 중심이죠. 아직은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산업까지는 안 가고 있으니까 장편을 못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단편, 그래도 장편이 한두 편씩 나온다고 봤을 때 1년에 한 30편 내외 정도는 광주 지역에서 이렇게 네. 프로덕션도 있고 꼭 프로덕션이 아닌 그 감독님들도 이렇게 참여하는 걸 봤을 때 조금 한 30여 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서 창작되는 영화들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제작이라는 방식 자체가 전통적 영화 산업 방식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탈피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는 뭐 개인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후에도 이제 영화 산업의 어떤 변화 측면에서도 좀 더 다루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광주의 영화하면 그래도 대표적인 영화제 하나쯤은 이제 떠올려야 하는데 부산하면 그 부산 영화제가 우리가 있듯이 좀 전에 앞서 이제 여성 영화제, 청소년 영화제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혹시 알만한 광주의 지역 영화제는 뭐가 있지?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김채희 위원장께서 좀 일단 여성 영화제를 하고 계시니까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광주 여성영화제가 올해 12회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매년 11월에 저희가 한 5박 6일 정도 영화제를 진행하고 있고 한 총 50편 정도의 영화를 그 여성 감독 영화거나 또 여성의 주인공인 영화들을 모아서 좀 신작들을 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 영화, 여성 영화, 다양한 성 영화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가 관객들도 꽤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전국에서 또 가장 잘하는 여성 네. 영화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독립영화제 말씀하셨는데 독립영화제가 올해 10주년을 맞았어요.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영화인들, 영화 감독님들이라든가 스태프들, 뭐 배우들 이렇게 독립영화인들이 직접 만드는 영화제로서 또 가치가 있고 또 굉장히 개성 있게 독립영화제를 잘 하고 있고 근데 어렵게 사실 근근히 했었는데 작년부터 좀 시지원이 돼가지고 좀 더 작년부터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저희의 또 자랑이기도 한 광주극장 있잖아요. 저희는 네. 전국 유일의 단관 극장인 극장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고 매년 10월 개관 기념일에 맞춰서 개관 기념 영화제를 해요. 올해도 개관 86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뭐 부산국제영화제 같이 큰 영화제는 없더라도 나름 지역에서 작은 영화제들이 재밌게 또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고민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고 차별화된 그런 영화제가 있네요. 네. 밖에도 뭐 인권 영화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토론을 위해서 좀 숨어져 있는 영화제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베어프리 영화제가 있더라고요, 광주에. 그리고 난민 영화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난민영화제, 그다음에 중딩영화제,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네. 주관하고 있는. 그다음에 갓땡골 영화제, 중흥동에서 동주민들이 하는 이런 소규모의 영화제들도 우리 광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제영화제가 없다는 사실, 물론 있었죠. 있었지만, 그건 좀 뒤에서 다루기로 하죠. 그래서 이러한 또 스웨덴 영화제, 네, 스웨덴 대사관에서 주관으로 하는 스웨덴 영화제도 있고, 좀 소규모 영화제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네 아주 규모가 작지만 의미 있는 영화제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 이제 광주시 하면 문화인류도시 뭐를 표방하고 각종 핵심 어떤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인데 우리 지역에 영화와 관련된 어떤 시설 인프라는 어느 정도 확충이 돼 있는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재석 비평가께서 좀 말씀해 예.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영화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영화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제 시라든가 시의 출연기관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뭐 또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이제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이고 뭐 또 광주문화재단 뭐 이런 곳들이 이제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육성해내고 진행해내는 기관인데 저희하고 영화에 대한 개념 접근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느껴요. 네. 그런 이유가 이제 시설 인프라 쪽을 보시면은 이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광주시에서는 영화와 관련된 정책이든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기관이 이제 송암동에 있는 CGI 센터, 네. 후반 작업 중심의 그 센터 또 종합 촬영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뭐 지금 스튜디오에 한 8, 9배 정도 되는 이제 대형 상업 영화들이 와서 그 실내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CGI 센터가 있고요. 또 바로 그 뒤에 올해 하반기에 그 완공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GCC라고 마찬가지로 영화와 방송과 관련된 스튜디오 또 후반 작업 또 송출실까지 겸비한
굉장히 큰 그 CGI 센터 규모의 2개가 더 들어오는 GCC라는 게 하반기에 생긴다고 알고 있고요. 또 이제 광주문화재단은 이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지정된 이후로 그 지속적으로 이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AMT 센터라고 그 광주문화재단 바로 앞에 예전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완공, 뭐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이 여러 시설들이 굉장히 이제 타지에서 봤을 때는 아 광주가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 너희들 정말 영화 찍는데 혹은 뭐 하는데 정말 좋게 쓰겠다는데 그 접근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작은 프로덕션이 됐든 작은 제가 비상업 영화를 지향하는 독립 예술 영화를 지향하는 감독님들 혹은 이제 스태프분들 또 현장에 계시는 영화제 실무자분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기에는 그 장벽이 너무 높아서 네. 조금 그 인프라가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광주시 혹은 진흥원이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진흥원이 영화에 대한 개념과 저희 실제 현장에 있는 영화인들이 생각하는 영화의 개념이 너무 다르구나. 그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좌절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영화인들의 육성,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는 독립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육성이 됐을 때 또 이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상업 영화들도 탄생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시설들의 인프라들이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는 어떤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윤수환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광주의 영화 산업이라는 게 지금 CGI 센터, 그러니까 송암동에 있는 네. 거대한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주로 상업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세트장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되게 대관하는 임대하는 어떤 사업으로서 광주 영화 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광주 영화 산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주에서 영화가 기획되고 프리프로덕션 단계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영화가 만들고 또 영화가 보여지고 그리고 이 영화가 유통되는 이제 배급사도 있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 있어야지 바로 영화 산업이 이제 자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게 없진 않습니다. 작은 어떤 생태계가 존재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를 만들고 그것을 서울에 있는 배급사가 가져가서 영화제에 상영하고 그러면 수익이 나죠. 그러면 감독은 이제 수익을 얻고 또 그 영화제들이 해외에 뭐 영화제에서도 출품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은 형태의 영화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키울 수 있는 어떤 영화 센터 같은 그런 공간들 그리고 그런 지원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는 아쉽게도 이제 그런 것들에 뭐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겨우 이제 광주 독립영화관이 이제 영화를 보는 단계에 하나 이제 막 이제 생태계의 시작을 한 거죠. 그 광주 독립영화관이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광주 영상복합 문화관에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영화를 계속 만들고 제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의 영화 센터가 이제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획, 제작, 관람, 영화 전반 시스템 중에 이건 일부에 불과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지역 내 영화 생태계 조성이 정말 절실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혹시 이제 중앙인 물론 서울 굉장히 잘 돼 있겠지만 타 지역과 우리 지역을 좀 이제 비교해 본다면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두욱 교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아까 CGI 센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GI 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접근성이 어려워요. 일반 우리 단편 영화를 하는 감독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네네. 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녹음실이 시설이 훌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음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음실을 운영할 수 있는 누군가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CGI 센터에서 오는 서울에서 많이 내려와서 영화를 제작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스튜디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스케줄 잡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스튜디오 작업만 하는 거예요. 후반 작업은 전부 다 서울로 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또 일반 뭐 작업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일반 프로덕션에서 녹음 작업을 거의 다 서울로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소규모의 녹음실이 있긴 하지만 그 녹음실에서 작업하기에는 조금 힘드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울로 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예술센터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영상영화진흥조례에 보면은 예술센터를 건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조례대로 만약 진행이 된다면 예술센터가 건립이 돼서 이러한 인프라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요. 네. 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은 사실은 영화인들이 이렇게 지역에 정착하기는 좀 아직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넓은 기회장을 뭐 위해서 위로 가버린다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들이 좀 더 다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옵니다. 한재섭 비평가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예, 저희 이제 광주하고 비교할 만한 곳이 이제 전주 뭐 있는데요. 네. 전주에서는 이제 그 독립영화의 집이라고 저희가 이제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3년도에 지금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의 거점 공간만이 아니라 단순히 1년마다 국제영화제 치러내는 공간만이 아니라 그 공간을 그 독립영화의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지역의 영화인들 또 비상업 영화를 추구하는 젊은 영화인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거기 오히려 또 외부에서 유입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 지금 독립영화의 집이 23년도까지 건설될 예정이고요. 네. 또 서울도 굉장히 인프라가 많다고 생각되는 서울에서도 심지어 서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서울에서도 시네마테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시네마테크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윤수환 상임이사님이나 뭐 차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영화 제작을 했을 때 프리프로덕션부터 마지막 유통 배급, 그리고 그 비평과 또 영화제라는 부분도 영화 산업 안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공간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시네마테크가 지금 건립, 아마 내년 개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부산 같은 경우가 이제 부산은 국제영화제라는 굉장한 그 브랜드도 있고, 또 저희 한국 영화 산업을 끌고 나가는 영화진흥위원회도 거기에 본사가 다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의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지역의 작은 영화인들은 역차별 당하고 있지 않냐. 그 지역 영화인들 내에서는 그런 소외감들을 말할 정도로 네. 아무래도 중앙 중심적으로 부산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전주를 좀 많이 참조해가지고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영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소외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이제 화제를 전환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영화가 부흥되면서 함께 관심을 갖고 같이 가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이 영화를 좀 연결시켜서 특히 영화 산업과 극장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수환 이사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코로나 때문에 그 영화 산업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죠. 저희 광주도 외에는 아닌데요. 광주에 극장이 17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극장이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17개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15개로 해서 2개의 극장이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스크린 수도 2019년도에는 129개의 스크린이 있었는데 이제 2020년도에는 111개로 벌써 17개의 이제 관을 이제 닫게 된 거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극장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도 저기 정부에서는 그런 극장 중심으로 대형 체인점 극장 중심으로 해서 쿠폰을 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8월달 정도에 이제 뭐 12,000원 정도의 어떤 쿠폰들을 발행해서 영화를 이제 볼 수 있게 그렇게 진작을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독립영화를 하거나 지역에 있는 그 영화인들은 그런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 대기업들은 그런 쿠폰제라든지 지원책 또는 뭐 대출을 통해서 그게 지원이 된다지만, 특히 지역의 영화인들은 굉장히 이제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초창기 때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는 행사를 치르지 않으니까 되게 영화인들이 전업 영화인들이 광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이렇게 병행하면서 자기의 영화 어떤 창작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병행하고 있는 일들이 영화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프리랜서 영화 촬영, 영상 촬영이라든지 영상 제작 일을 하고 있는데 행사하고 그런 뭐랄까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일감을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네. 굉장히 이제 생계가 위험을 받게 됐었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래도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화인들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도 생기고 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진이가 너무 서울, 경기, 뭐 인천, 부산 이런 쪽에 집중해서 영화 발전 기금을 사용할 게 아니고요. 영화 발전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10,000원에서 12,000원 이렇게 티켓을 사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서두에 뭐 잠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우리 광주가 전국적으로 영화를 가장 많이 본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네. 서울이 1위. 그 다음에 광주란 말이죠. 네. 그럼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만큼 영화 발전 기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화 발전 기금의 50%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네마테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시네마테크 부분에 62%가 다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방의 영화인들이 자생을 해야 우리 영화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영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제 생각에는 영진이가 정말 지역의 영화인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중심적인 어떤 이동 상황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어렵게 이렇게 작업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네. 이거는 뭐겠습니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 편성에서부터 좀 반영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도 끝나고 영화도 다시 사람들이 그 욕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못했던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되살아나서 조금 더 영화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희망적인 어떤 차원에서 영화 산업 회귀 가능성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한재석 비평가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영화인들의 삶은 그렇게 변한 게 없다 보니까 또 하여튼 저희가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계속 저희 지역에 있는 뭐 작은 생태계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작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영화인들은 항상 광주시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너무 중앙 중심적인 영화 정책과 영화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앙 중심, 중앙만 계속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다 보면은 지역의 작은 영화인들 사실 이제 작다고 했을 때 뭐 예산이라든가 삶이 작을 뿐이지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능력이나 꿈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생태계, 작은 생태계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후 코로나 이후 저희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로 또 한 가지 증명된 게 독점 체제의 어떤 극장이라든가 배급사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도 사실은 네. 보여줬거든요. 저희한테 좀 온라인 또 전혀 다른 플랫폼이 들어와 버리면서 기존에 저희 영화 산업을 이끌어왔던 영화진흥위원회의 대부분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뭐 대형 제작사라든가 대형 극장 체인망 배급사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영화 산업 부양에 있어서 과연 의미가 있었나 하는 지점도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작지만 차별화된 아까 생태계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자생력을 갖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아마 영화도 이쪽 산업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윤수환 이사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지금 현재의 영화 산업의 위기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영화 산업 문화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는 정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잘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극장의 매출이 떨어지고 극장 관객들이 감소하고 있으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수익이 이제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극장 체인점들이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 감소한 매출이 바로 영화에 투입이 되거든요. 영화 제작 현장에. 근데 네. 그게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영화 제작 현장에. 그러면 영화 제작 현장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화 종사자들을 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영화 편수는 계속 제작 편수는 작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독립영화도 그 생태계 안에서 이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영화를 영화계에서 떠나고 이제 영화를 안 만들게 되고 스태프들이 다른 일들을 찾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독립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스태프들도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독립영화 제작 스태프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고 종식되고 새로운 영화들을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 종사자들이 양성되고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화 상업영화 스태프들이나 감독들은 뭐 드라마로 가서 지금 영화 여러 가지로 제작하고 있지만 결국 독립영화계 스태프들이 이 독립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그 독립영화 스태프들을 이제 좀 보호하는 정책으로 진행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저희가 이제 이후에는 OTT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극장과 같이 공존하는 어떤 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극장 수는 지금 작아진 형태로 계속 찾기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OTT 이런 데는 계속 커져가면서 뭐 국내의 어떤 OTT 시장도 계속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앙 중심 또 상업 영화 산업 중심의 어떤 지원의 문제점들을 뭐 꾸준히 지금 제기를 해주고 계셔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지원들이 어떻게 확장돼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채희 위원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봉준호 감독을 저희가 지금 되게 국민적 어떤 그 감독이잖아요. 국민 감독이시잖아요. 근데 네. 봉준호 감독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봉준호 감독님도 대학에서 영화 동아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영화 전공도 아니셨는데 영화 동아리에서 영화가 좋아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영화 전공을 하시고 이렇게 단편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장편 영화도 만들고 상업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고 네. 이제 그 아카데미까지 진출을 하셨는데 그 봉준호 감독님이 굉장히 그대로 코스를 밟으신 것 같아요. 그 생각해 보면 저희도 지역 내에서 작은 영화리 동아리들이 활성화되고 그 영화 동아리에서 꿈을 키우고 또 그 배우고 싶으면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영화를 실제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배워가고 그러면서 내가 단편 영화들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들이 있어서 만들고 이거 상업 영화까지 진출하면서 이제 산업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에서는 지금 근데 그런 생태계가 전혀 구성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봉준호가 광주에서 딱 나타나서 광주 영화를 살리기를 기대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저희는 그런 그 자생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 이제 광주 여성영화제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매년 스태프과 자원활동가를 모집을 하면 매년 50명이 넘는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안 올 줄 알았는데 네. 더더욱 100명이 넘는 네. 자원활동가들이 지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다른 데서 행사가 안 열리고 자원활동을 하고 싶고 문화기획을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으니까 네. 여성영화제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많은 젊은 친구들이 영화 쪽 일을, 영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또 문화기획 쪽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을 다 광주에서 받아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다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되는 거고 저희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도 뭐 시에서 예산을 조금 받고 있지만 그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태프들을 계속 그 저임금의 그 최저임금 수준 정도밖에 주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밖에 쓸 수 없는 계약직으로밖에 쓸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내 시에서 되게 청년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문화 일자리들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제라든가 영화 현장이라든가 여기서 일하고 싶어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게 네. 그 눈앞에 있는 일자리예요, 사실. 근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라 굉장히 안타깝고 네.
네. 그런 방법들 좀 저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원에 대해서는 오늘 차도욱 교수께서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네, 네, 같습니다. 한국의 영화 산업이요 세계 5위권이에요. 그만큼 우리 영화 1919년도 의리적 구토로 시작한 우리 한국 영화가 산업적으로도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1986년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6차 영화법 개정 때 외국 영화 직배가 허용이 됐거든요. 그때 우리 영화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 이제 한국 영화는 다 망했다, 뭐 삭발을 하고 투쟁을 하고 저지 운동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0년대 초부터서 또 우리 한국 영화가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초에 와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고요. 아까 얘기하신 우리 사관왕을 차지한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이라는 걸출한 감독도 배출하고 또 얼마 전에 오스카상의 그 여우 주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 같은 또 그런 배우들을 배출함으로써 우리 한국 영화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직배 영화사가 허용이 되고 나서 어려웠던 시절도 잘 견뎌내고 성장해 왔거든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 영화인들은 극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 산업은요 콘텐츠 산업의 주요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가 성장하려면은 영화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귀중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뭐 지난번에 100억을 투자해서 티켓을 할인 티켓을 발행을 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공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인들이 투자를 해라 하니까 정부에서는 120억 정도의 규모로 그것도 영화 발전 기금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한국 영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오래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죠. 당시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느냐 하니까 그 비서관이 영화 한 편을 잘 만들면은 자동차 수출 200만 대 수출한 거와 맞먹는 수익 창출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화 산업이라는 게 서비스 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영화 산업을 제조업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세금 혜택을 주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네네. 정부의 노력이 있으면은 발전은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영화인들이 많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풀뿌리 조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 국가 차원에서 왜 영화 산업에 네.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좀 얘기를 강력하게 네,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영화 관련한 일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미래 주역들을 위해서 좀 단계적으로 이런 지원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윤수환 이사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지금 광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영화 정책이라든지 영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지금 광주는 그 영화 관련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거기에 담당자 1명 정도가 그 예산을 쓰면서 영화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타 지역만 해도 뭐 인천이라든지 뭐 전주만 해도 그 전담기구 그러니까 그 타 지역에는 영상위원회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그 직원들이 뭐 17명, 뭐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영화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네. 광주는 1명이 그 광주의 어떤 방대한 영화에 대한 산업이라든지 문화를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가 가장 시급한 것은 광주에 그 전담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전담기구를 통해 가지고 광주의 다양한 계획, 그러니까 5개년 정도의 영화 산업 문화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이제 어떤 것보다 가장 또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 콘텐츠의 기반이라고 하셨죠. 이 영화에 대한 적어도 광주시에 전담기구 하나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철희 위원장께서도 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전담 기구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어떤 영화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잘 안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예산을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예산을 좀 올려서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장에 있는 영화인들이 이렇게 느끼기에는 뭔가 이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떤 지점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좀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쪽에 와가지고 제가 여성영화제도 예산이 계속 올려가는 과정이 있었고 영화 예산도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가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산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집행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영화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영화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이 또 관객들과 시민들에게 지금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려면은 말씀하신 거로 전담 구조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영화가 또 뭐 창작자 뿐만이 아니라 영화의 창작, 또 영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시민들, 또 그 영화를 또 보고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하는 비평 영역이라든가 또 저희가 영화제 같은 상영 집단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영화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데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과 체계적인 지원이 네.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제 광주영상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2019년 7월에 광주 영상영화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에 약 2년 만인 지난 2월에 이제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차덕 교수께서 관련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네, 늦었지만 네네. 저도 영화인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저 역시도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시청을 들락거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갑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에 있는 영상 영화인들의 여러 가지 수곤 중에서 한 가지가 그래도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면요. 광주 영상 영화 조례는 원래 문화 콘텐츠 진흥이라는 조례가 있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세분화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확대시킨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주요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광주시장이 이 영상 영화 문화 진흥을 위해서 제작이라든가 어떤 촬영 활동 이런 것들의 또 유치,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5년에 한 번씩 바꿔가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조례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기본 계획 수립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영상 영화 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두 번째, 영상물, 영화의 제작 및 촬영 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영상, 영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 영화의 보존 활동을 위하고, 영상, 영화 문화의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 방안, 이것이 아주 눈에 번쩍 띄는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영상, 영화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등등. 그러니까 영화, 영상의 토탈적인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광주시에서요. 네. 그리고 시장이 그걸 주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영화센터 건립이 또 들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진흥위원회가 조직이 됐어요. 지난 금년 2월이죠. 조직이 됐는데 이분들의 정기회의가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물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위원회 틈바구니에서 영상진흥위원회가 활동을 하려면 정기적인 모임은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모임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우리 광주의 영상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네. 어떤 획기적인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이 조례 관련해서 한재석 비평가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교수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네. 예, 핵심적인 내용이 정말로 이제 위원회 구성,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 구성돼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5년에 한 번씩 광주 영상영화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담기구라는 표현이 이거가 맞을 것 같아요. 영화센터를 설립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수십 개가 되는 위원회 안에서 이 영상영화위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겠냐 하는 걱정과 우려가 가장 크고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항상 그냥 그 적당하게 1년에 한 번 했으니까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굉장히 좀 구색 맞추기식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적당히 밥 먹고 덕담은 좀 나누고 점심 한 끼 얻어먹고 이런 식의 위원회로 끝날 것 같다는 저희들이 좀 불안함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실제로 이제 그 위원회가 구성됐고 바로 이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 준비 또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잘 나오길 기대하고는 있지만은 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그 보고서라는 게 사실 굉장히 또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걱정도 있지만 어쨌든 잘 나왔으면 바람은 있고요. 근데 위원회가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바로 영화센터라는 전담기구라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이면서도 위원회가 단순히 자문 기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위원회로 넘어가려면은 바로 지금 저희는 전담기구 영화센터 설립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위원님들도 오셔서 네. 더 책임감 있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지. 그냥 1년에 회의 한번 뭐 이슈 있을 때 합시다 해서는 조금 네. 힘들게 만든 조례와 힘들게 구성한 위원회가 좀 너무 이제 사문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 그 위원회 한 사람 중에 저도 위원이라서 그러시군요. 네.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 정도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분기별로 좀 네.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위원들이 12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매번 참여하기는 어려우니까 소위원회를 통해서 자주 어떤 논점이나 쟁점에 지역의 영화 쟁점에 관해서 토론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도 지금 공식적으로 한 번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2번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활동들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마 오늘 패널 분들도 영화제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영화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그 영화제의 필요성이 꼭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이제 영상 문화, 다양한 영상 문화를 좀 이렇게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해당 지역 특히 이제 광주가 되겠죠. 광주의 경우에 도시 문화로서의 어떤 관점에서 또 지역의 산업적 경제적 효과도 이 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지역 영화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먼저 김채희 위원장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뭐 저희 영화제 작년에 영화제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스태프들하고 자원활동가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자원활동가 친구들 중에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구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광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면서 영화제 자원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지역에도 있다 여성영화제가 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성영화제가 사실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제가 슬며시 물어봤는데 광주에서 하는 여성영화제여서 광주를 좀 경험해 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영화제도 좋아하는데 또 광주에서 열리니까 광주도 좀 경험해 보고 싶어서 네. 그 게스트하우스를 뭐 한 일주일, 2주 이렇게 구해가지고 영화제에 자원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새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광주 이게 영화제가 뭐 큰 영화제가 있어서 많은 관객들이 뭐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 해외에서도 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작은 영화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광주를 경험해 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많은 감독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광주에서 굉장히 색깔 있게 여성 영화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 또 이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뭐 규모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TT도 많고 뭐 이러면서 OTT 플랫폼도 많고 플랫폼이 다양해지니까 영화제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큰 영화제들이 오히려 더 네. 그 축소될 수밖에 없고 좀 위기에 처한데 사실 작은 영화제들이 오히려 이때 이게 더 잘 해 나갈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쨌든 영화를 OTT 플랫폼으로 혼자 보는 것도 즐겁지만은 극장에서 공동의 경험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같은 타인이지만 어떤 그 한 공간에서 동시에 영화를 보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했던 어떤 그 공동체의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영화제라는 것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내는 역할들을 하고 이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궁금한 것들을 알아가는 역할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규모 영화제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그 직접 만들고 또 그 영화를 상영해보고 또 그 상영을 통해서 공동의 기억과 경험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작은 영화제들이 잘 풀뿌리 저희가 민주주의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데 네. 그런 영화제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경험치들을 주고 많은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생태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작은 영화제 결국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윤수환 이사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뭐 한때 영화제를 뭐 통합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제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해라. 네. 근데 그 영화제를 기능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사실은 이 영화제는 이제 하나의 축제 현장이고 그 영화제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굉장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성격 그리고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베리어프리 영화제는 장애 인식 개선을 네. 위한 영화제이고요. 간대골 마을 영화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영화 배우로 참여해가지고 주민들이 만드는 영화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제는 이제 거의 마을 축제처럼 하고 있고요. 또 시니어 영화제라고 어르신들이 또 영화를 만들고 상영하는 영화제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어르신들이 그 영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특히 또 청소년 영화제는 굉장히 또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청소년 영화제가 있음으로써 또 청소년들이 영화를 만들고 관심을 갖게 되는 또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화제들은 그만한 이유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네. 보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뭐 투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꼭 그런 영화제들을 지속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광주에 또 글로벌한 영화제가 또 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한 어떤 산업적인 요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영화제들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고 재편되어가는 이제 과정에서 조금은 그 영화제를 세심하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단계를 좀 밟아가면서 네. 그런 영화제들이 필요한지 공청회도 같이 열고 그리고 좀 단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또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제. 네, 대해서 한 영화제 말씀 해주시죠. 하면 네. 저희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네, 예, 혹자는요, 아까 잠깐 우리 윤수환 이사께서 얘기를 했지만 혹자는 영화제가 왜 그렇게 많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정말 무식한 소리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음악제, 전국에 몇 개나 될까요? 미술제, 어마어마합니다. 무용제,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 기껏 뭐 몇 개 안 되는 영화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영화제가 많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영화제는 영상 산업의 정말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영상 산업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도 바로 국제 영화제의 개최였거든요. 그러니까 1996년도에 부산 국제 영화제를 스타트로 해가지고 뭐 전주 영화제, 부천 영화제, 그다음에 여성 영화제,
또 제천 음악영화제 등등 또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같은 그런 국제영화제들이 있음으로써 해외 바이어들하고의 접촉의 기회가 있고 또 영상인들끼리의 어떤 모임의 장이 되고 또 서로의 어떤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하나의 장소거든요. 장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광주에도 영화제가 있었죠. 광주 국제영화제가 2001년도에 일회로 출범을 했었죠. 저는 2003년도에 이제 이사로 이렇게 시추천을 해서 들어가게 돼서 활동을 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워요. 광주 국제영화제가 처음에는 당시에는 꽤 큰 예산이었죠. 13억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지자체 예산 5억과 그다음 중앙 예산 5억, 그다음에 3억 스폰 이렇게 해서 13억으로 출발을 해서 모양을 잘 갖추고 또 당시에 박아무개 시장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내분이 생겼어요. 영화제 내분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떤 조직의 흐트러짐, 또 그 알 수 없는 시민단체들의 어떤 그 시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시에서 손을 떼게 됐죠. 뭐 시에서 손을 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영화제들이 부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부산 국제영화제도 처음에는 시 주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민간인에게 이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영화제들이 그렇게 스타트를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또 예산 문제가 또 크고 그래서 우리 광주 영화제가 몇 년 전에 와르르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영향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들에게 후폭풍이 네. 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는 영화제 하면은 좋은 이미지로 보지 않습니다. 뭔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무건이에요.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지 않고요. 네. 이런 와중에서 또 제가 최근에 우리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CGI 센터가 영화 후반 작업 주로 이제 특수효과 영상 제작을 또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 특수효과 영상 제작을 CGI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된 특수효과 국제영화제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시에 제안을 해서 문체부까지 그 기획안이 올라갔는데 시에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요. 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그 발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영화제를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네. 그 국제 영화제가 하나 있음으로써 광주의 영상산업 발전은 굉장한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아까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들이 어떤 일할 터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우리 시에서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연좌제를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네. 예, 여기서 이제 끊고 새로운 출범을 하는 국제영화제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 국제 영화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후에 이제 지역 영화제 추진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자체 재고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영화라는 게 사실 뭐 사회, 문화, 역사, 인류와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영화 작품들에 대한 어떤 발굴, 수집, 보존, 복원, 활용 어떻게 보면 영화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한재섭 비평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한 가지만 보시면은 지역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있고 광주시립미술관이 있는 것처럼 지역마다 지역의 영화 박물관, 영화 아카이빙 센터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은 영화라는 게 저 시골 산간
낙도 5지까지 다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 말은 영화 아카이빙을 했을 때 단순히 작품 중심, 감독 중심으로만 사고하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히 그 지역이 그 지역만의 영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화와 관련된 수많은 그 어떤 그런 물질적 증거들을 다 보존하고 기록하고 아카이빙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광주 영화 영상인연대에서 만들고 있는 비평지 역시도 사실 이제 먼 미래의 아카이빙을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다 사장돼 버리니까. 그리고 기록이 되었을 때에만 사실은 그 작품이 됐든 영화와 관련된 사람이 됐든 공간이 됐든 어떤 스토리들이 됐든 간에 그들 다 보존될 수 있고 그게 단순히 어떤 미술관, 박물관 같은 어떤 그 딱 전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창작자들을 위한 원천 콘텐츠 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그래서 지역의 광주, 전남, 광주와 관련된 영화 문화, 영화사에 대한 아카이빙을 지금부터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남기구 안에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네. 예. 그렇죠.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기 힘든 책을 어디 가서 우리가 구해서 봅니까? 도서관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서 보기 힘든 영화들을 이 아카이빙 해놓은 곳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규모 있는 어떤 영화제, 특히 국제 영화제가 존재를 한다면 그 일환으로서 계속 아카이빙 작업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영화센터 건립을 해서 그 안에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런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서울에 영상자료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 영상자료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영상을 거기에 보관을 해놓고 있는 아카이빙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분원이 필요해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보관을 해놨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거서 분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에서 그 영상자료원 분원을 유치하자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아카이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의 어떤 의미, 또 이제 영화를 보는 공간인 극장의 의미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조금 더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영화 관람의 어떤 환경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윤수환 이사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다양성 영화 그러니까 독립 예술 영화를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곳이 극장과 이제 광주 독립영화관이 있습니다. 네. 극장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한 어떤 역사가 오래된 극장으로서 그 공간 자체만으로도 문화재적 그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광주 독립영화관은 이제 한국 독립영화만을 상영합니다. 그래서 외국 영화는 틀지 않고 한국 독립영화만 이제 상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극장의 어떤 기능이 변화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단순하게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영화들을 가지고 상영하고 소통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영화를 기획해 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만든 어떤 작은 영화라도 이 영화 극장에서 상영돼서 굉장한 어떤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또 소규모의 어떤 그룹 또는 어떤 기업체 회사라든지 회식을 예를 들어서 그 극장에 가서 또 그 기업이 원하는 어떤 영화를 이렇게 제안해서 틀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의 어떤 극장의 변화를 이제 모색해야 되는 좀 시기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특히 이제 광주 독립영화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좀 소통하는 방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들이 와서 관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GV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영화를 보고 끝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서 나와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극장의 기능에서 이제 벗어나서 소통하고 참여하는 어떤 그런 극장으로서의 기능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채희 위원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렇게 극장이 상시적으로 영화들을 트는 공간이 다행히 저희 독립영화관이 한 2년 전에 생겨서 저희도 이제 그런 공간이 생겨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광주극장이 또 여전히 버티고 있어서 네. 참 좋은 것 같고 또 지역에 영화제들이 있잖아요. 뭐 여성영화제, 독립영화제 말씀드렸듯이 영화제들이 오면은 새로운 영화를 또 볼 수 있으니까 또 저희가 영화제를 제가 해보니까 그 처음에는 단편 영화 섹션에 관객들이 안 왔어요. 사실 좀 처음에 영화제 할 때는 좀 알려진 영화들은 좀 매진이 되는데 단편 영화는 좀 관객들을 유치하기 힘들어갖고 저희가 아는 지인들을 동원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단편 영화 섹션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관객들도 이제 영화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단편 영화 섹션은 영화제에만 와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관객들도 아신 거죠. 다른 영화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이 단편 영화는 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고 영화제에 가면 이 단편 영화를 직접 만든 감독들이 와서 소통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여성 영화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성장했지만 관객들도 보는 눈이 더 커지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 사실 다양성 영화와 독립 영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네. 대부분의 독립 영화들이 다양성 영화거든요. 근데 독립 영화라는 개념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뭐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 청소년 영화제도 전국에서 약 130여 편의 정도가 옵니다.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정말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영화들의 수준이 정말 상상 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깜짝깜짝 심사위원들이 놀랄 정도로 어떤 때는 그 감독에게 전화를 해요. 정말 학생이 만든 게 맞냐? 이렇게 확인 절차를 밟을 정도로 다양성 영화와 독립 영화의 그 씨앗이 잘 뿌려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독립 영화라는 그 개념이 이제 1980년대 중반 이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세계적으로 독립 영화 발전 속도가 또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제 제가 여러 이제 영상 관련된 심사를 다니다 보면은 정말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주는 독립 영화와 다양성 영화도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정말 영화 산업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쭉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재 육성에서부터 또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획이나 제작 이런 소프트 인프라 확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 또 영화 제작 유치를 위한 어떤 그런 활발한 어떤 지원들도 많고 그런 활발한 활동들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혹시 지역 영화 제작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 말씀씩 듣고 싶은데요. 먼저 윤수환 이사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럼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에 이제 영화를 유치하는 것, 영화 제작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 광주에 그 제작사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네. 제작사가 광주에서 와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없는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장비라든지 시설이 있으면 또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광주에 오게 돼서 영화를 찍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나 또는 제작 지원을 해주는, 이제 비용적으로 제작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광주나 전남에서 찍을 수 있는 다양한 로케이션 장소를 정확하게 이제 안내받고, 그런 어떤 가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광주의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영화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광주가 아무리 뭐 이렇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다 치더라도 광주에 과연 영화 문화라는 게 있는지, 또는 감독들을 매력을 끌만한 그 영화인들의 인프라들이 조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광주 자체가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호의적인 형태의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뭐 시설이나 장비가 좀 낙후돼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찾아서 광주하고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과 장비뿐만 아니라 영화 문화가 조성돼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영화 제작 유치를 위해서는요, 그 조직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영상위원회거든요.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12개의 영상위원회가 있어요. 광주도 물론 영상위원회가 있고요.
광주영상위원회는 2003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민간인들이 그걸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랫동안 영상위원회를 끌고 갔었죠. 끌고 오다가 지금은 제가 운영위원장만 맡고 있고 다른 분이 지금 실제로 끌고 가고 계시는데요. 영상위원회의 역할이 바로 영화 촬영을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하고 또 드라마 촬영이라든가 이런 영상 관련된 촬영을 유치를 해서 어떤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영화제든 뭐 어떤 수익이 그렇게 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물론 그 파급되는 효과는 엄청나죠.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영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광주영상위원회는 아직도 시에서의 지원이 정말 미비합니다. 약 3억 5천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3억 원 정도를 영화사에 이렇게 심사를 해서 지역에 와서 촬영을 하면은 약 60%의 예산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에서 1억 원을 썼다. 그러니까 1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억 원을 썼다 했을 때 6천만 원 정도까지 되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조건은 있습니다. 조건은 그 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반드시 쓰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숙식이라든가 또 뭐 휘발유라든가 등등 이렇게 진행된 액수의 6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영상 산업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 광주와 비슷합니다. 우리 광주가 약 16억 원 정도, 대전이 약 15억 정도. 그 인구수도 비슷하죠. 네. 그런데 영상위원회 지원하는 건 8억 원이 넘습니다. 또 우리 이웃인 전주영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입니다. 무려. 뭐 물론 부산은 뭐 거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영상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야 네. 영화 제작을 우리 광주에서 할 수 있고 또 많은 영화사들이 광주에 와서 촬영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이 또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네.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유치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화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 한두 가지를 더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영화 산업의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많은 영화인들이 느끼실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매체 환경도 급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 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윤수환 이사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극장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세인 것 같고요. 네. 그 축소된 만큼 OTT 시장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더라도 그 상황은 이제 여전할 것 같고요. 이제 단지 이제 극장은 점점 이제 상승기를 이제 겪게 될 건데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이런 매체 환경의 변화에서 이제 지역 영화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변화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있을 건지, 저는 이제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많은 단편 영화들, 지역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들을 저희도 OTT처럼 하나의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아카이빙을 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상영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네. 인디그라운드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독립 영화들을 이렇게 아카이빙해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광주는 지금 지금 단편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지가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 않지만 뭐 거의 1년에 15편씩 이렇게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플랫폼화 시키는 작업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관련해서 좀 덧붙여 주시죠. 차도욱 교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서두에 우리 윤수환 이사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극장 매출은 전년 대비 작년이 73.3% 하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해외 수출, 그러니까 니플 OTT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한 것은 13.3% 증가했어요. 그래서 해외 수출에 앞으로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광주 CJ 센터에서 만들어진 그 후반 작업들, 이런 그러니까 완성작이 아닌 그런 특수효과 영상들의 수출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제 OTT를 통한 온라인 보급, 이거는 극장과 같이 이제 가는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OTT라고 하면은 이제 오버 더 탑 시스템을 OT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TV 온라인 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넷플릭스, 아마존 등등 이런 어떤 체인을 통해서 이제 영화 배급이라든가 상영이 주로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작년에 모든 나라들이 그쪽에 이게 집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도 불구하고 영화 산업이 플러스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도 이 분야에 좀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라든가 SK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지금 시도를 했거나 아니면 또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여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 분야 일자리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김재희 위원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뭐 저희가 그 광주에 있는, 특히 광주만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자료나 통계에 잡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이고 또 대기업이라든가 큰 영화사 네. 중심의 이야기일 것 같고요. 저희 광주 지역을 좀 봐본다면은 저희 대부분의 그 영화인들이 그냥 프리랜서 개념으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체계화된 전수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들을 위한 방향성이나 정책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영화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영화제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서 몇 달간 일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제도 힘들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래 저는 하고 있지만 그 청년들에게 돈을 안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 달 올해 영화제를 일한 청년들이 그 안정적으로 고용이 안 되니까 내년에는 또 같이 못하면 또 내년에는 또 새로운 사람을 모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새로 일을 가르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되거든요. 이러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거죠. 영화제 네. 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가지 하는. 근데 영화제가 없으면은 또 어떤 독립 단편 영화들이 만들어지면 또 어디서 상영될 것이며, 이게 영화제는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고, 그러면 영화제에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네. 있는 것부터 잘 안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저희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인재를 위해서는요. 교육 시스템이 활성화가 네. 되어야 됩니다. 교육 시스템 활성화. 지금 그 영화인 연대에서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진행할 것으로 8월에 한다라고 네.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한 10여 년 동안에 그 고흥 청소년 영화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름방학 때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청소년 영화제에 40명의 전국에서 40명의 청소년 심사단을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지역의 심사위원단 지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영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어떤 인재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재섭 비평가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일자리의 지속성이라든가 교수님 말씀하신 또 영화 교육을 통한 강사의 어떤 활용도 있을 거고 한데요. 예, 사실 이제 영상 영화 관련해서 약간 뉴딜 같이 좀 대규모 좀 공공 프로젝트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아카이빙 이야기하면서 말씀 꺼냈던 광주 전남, 광주와 관련된 영화와 관련된 아카이빙 사업을 굉장히 좀 크게 벌린다면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단순히 이제 아카이빙이라고 했을 때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는 어떤 인문학이라든가 영화학 관련된 그 연구자들도 필요하지만은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그 기록 영상을 만들고 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자료 조사를 통해서 자료 조사를 한다거나 또 이후에 어떤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그 OTT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광주시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콘텐츠 자원으로 남길 수 있다면은 이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조금 길게 네. 한번 그 부양 사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예. 자, 끝으로 지역의 영상, 영화,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와 또 시민 여러분 역할에 대해서 혹시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토론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환 이사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안 문화전당 맞은편에 있는 광주 영상복합문화관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6층에 광주 독립영화관이 이제 들어서 있는데 저는 그 오랫동안 12년 됐나요? 지금 그 건물이 들어선 지가 그때 들어서면서 이름이 영상복합문화관이라서 그 공간이 영상센터라든지 영상에 관련된 또 영화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공간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제대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데요.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떨 때는 무슨 컨텐츠 코리아 랩을 한다 했다. 어떨 때는 또 키즈 카페가 들어섰다가 또 최근에는 또 인공지능 관련한 ICT 무슨 또 스퀘어가 들어가고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또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되게 시민들이 아니에요. 되게 창작자들이 되게 소수의 창작자들 우리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창작자들은 외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시설과 더 큰 어떤 시설 공간에서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외부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교통편이 좋고 전당하고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문화 시설에는 시민들이 올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광주 영상복합문화관이라는 그 6층짜리 건물에는 시민들이 이 공간에서 다양한 영화와 뭐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시설 그리고 지역 영화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광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도욱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광주 지역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부와 영진이의 공적 자금을 투자가 돼야 된다. 영진이는 공정한 분배를 해달라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조직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규모 있는 국제영화제가 광주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영상산업 발전에 정말 초석이 될 것이고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영화를 자꾸 우리 지역에 와서 촬영을 하게끔 만드는 영상위원회, 광주 영상위원회 발전이 되어줘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 당국에서 좀 철저하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김채희 위원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앞에 윤수환 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광주 영상복합문화관이 좀 영상 관련해서 영화 관련해서 제대로 된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저희가 사실 거기 생겼을 때 처음으로 1회 영화제를 광주 여성 영화제를 광주 영상복합문화관 지시네마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1회 영화제 개막식 시작했을 때 관객이 거기 꽉 차가지고 저희가 신문에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취재를 해가고 그랬었는데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그 공간이 그러니까 저희 영화제가 성장한 만큼 그 영상복합문화관도 같이 어떤 제자리를 찾아가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저도 있고 그래서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회 영화제 할 때하고 지금은 시의 어떤 생각이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저희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많이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저희는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공무원들 너무 자주 바뀌세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설명을 막 해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공무원이 이제 그만 가시고 또 새로운 공무원님 오시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자주 공무원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또 이런 소통의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가 전담 기구가 없는 점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흥원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흥원은 애초에 영화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에서 좀 더 소통을 하려고 하신다면 좀 더 열린 자세로 소통을 하시고 전담 기구를 좀 만드는 노력 그리고 또 영화센터가 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저 시민들에게는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영화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영화인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 극장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하반기에 있을 영화제들에도 저희 광주 여성영화제 11월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재섭 비평가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1년에서 한 1,000억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10%가 안 돼요. 그럼 100억 정도란 말인데 100억 안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이 하드웨어성 이제 뭐 후반 작업 시설이라든가 창작 스튜디오 이런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뭐 행사를 기획한다거나 지역의 영화인들 교육이라든가 영화인들 간의 연대를 위한 사업들이 거의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광주시에서는 항상 이제 그 중앙부처의 논리와 중앙부처의 사업의 방향대로 움직이겠다는 기본적인 태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필요한 거,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이 중앙에서도 소외당하고 지역에서도 중앙이 아직 안 움직이니까 우리 움직일 수가 없다는 논리가 약간 기본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사양해 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역 소멸이 돼가고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어떤 수동적인 자세 또 적극적이지 않는 행정으로서는 지역 영화 지역 자체가 살릴 수 없다는 좀 경각심들을 광주시에서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영화계 현안을 단번에 정리해줄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의 영화 산업은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인데요. 달리 생각한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단단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